마라톤,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수백만 명에게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라 뭐랄까, 인생의 에베레스트 같은 거예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궁극의 상징이랄까요? 그런데 그 42.195km를 뛰는 사람들, 도대체 왜 뛰는 걸까요? 모든 주자에게는요, 자신만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마라토너 메릴리 프리어의 말처럼 달리기가 그냥 삶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이 엄청난 도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 그 이유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달립니다. 이 이야기 좀 보세요. 저는 스카이라는 용감한 5살 소년을 위해 에보트 세계 6대 마라톤 메이저를 모두 뛰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원이었던 온수욕조를 설치해준 지 이틀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달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동기는 바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당시 제 파트너가 저보고 주자 몸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어때요? 다른 사람의 편견을 깨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 의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달리기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희귀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암이 저를 이기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건 질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거죠. 결국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 나 자신을 바꾸는 경험, 역경을 극복하는 힘, 이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은 그냥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들이 우리를 뛰게 만드는데 바로 여기서 마라톤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 눈부신 성취, 그 감동의 눈물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도전이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마라톤 완주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팔 벌리고 환호하면서 여유롭게 결승선 통과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근육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탈진해서 의료 텐트로 실려가 정맥주사를 맞는 모습이 훨씬 더 흔하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궁금했는데 최근에 예일대에서 나온 한 연구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것과 단기적인 신장 손상 사이에 아주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주자들 중에 무려 82%가 급성 신장 손상, 그러니까 AKI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 급성 신장 손상? 그게 뭔데? 싶으시죠? AKI라는 건 신장이 일시적으로 피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건강한 주자들에게서 발견된 손상의 정도가 의사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위독한 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들여다봤더니 AKI를 겪은 주자들이 그렇지 않은 주자들보다 땀을 거의 2배나 많이 흘렸다고 해요. 약 4리터 정도요? 이 정도면 뭐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고 몸속 장기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손상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건 장기적인 손상 가능성, 특히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기원전 490년, 최초의 마라토너라고 알려진 페이디피데스 있죠? 이 사람이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바로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에 달리기 봄이 불면서는 정반대로 마라톤이 심장을 엄청 튼튼하게 해준다는 믿음이 퍼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과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운동 정말 심장에 좋은 거 맞아? 하고요. 심지어 평생을 주자로 살아온 한 심장 전문의, 제임스 오키프 박사조차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면 평생 치명적인 실수를 해온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문가조차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박사님의 걱정은 이 U자형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물론 위험하지만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면 오히려 건강해주는 이득은 줄어들고 위험도는 다시 높아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요. 베테랑 지구력 운동선수들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5배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에 페이디피데스 심근병증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운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에 흉터가 생기고 딱딱해지는 병인데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최초의 마라톤의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라톤이 주는 그 엄청난 감동과 성취감을 다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경고는 그냥 무시해버릴까요? 해답은 역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최적의 달리기 양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에서 5번, 다 합쳐서 16에서 24km 정도를 편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양을 넘어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과유불급,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원칙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이미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게 건강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요. 결국 이 마라톤의 역설은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인생의 결승선은 저 42.19km 지점에 있나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삶 그 자체에 있나요?